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자 여채윤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타임 시리즈 Forecasting Using Various Deep Learning Models에 대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2년도에 아카이브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사용되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태스크가 바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금융, 교통, 엔지니어링, 의료, 날씨 등 분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문제를 다룰 때 학습 방법으로는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특정한 윈도우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룩백 윈도우 사이즈와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그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합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한 딥러닝 모델로 RNN, LSTM, GRU, 트랜스포머 4가지 모델을 알아보고 적용해보며 그 성능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룩백 윈도우 사이즈의 크기와 미래 타임 시리즈 예측 시간이 프레딕션 어큐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딥러닝 아키텍처로 RNN, LSTM, GRU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그 전에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포뮬레이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해 인풋 피처로 x1부터 xt가 주어지면 미래 시점의 타겟 밸류인 y의 t 플러스 k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식을 보시면 y에 해시 붙으면 예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예측을 하기 위해 t를 기준으로 윈도우 사이즈인 w만큼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x와 y 데이터를 f라는 함수에 넣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k는 예측할 시간의 길이이고 t-w부터 t-1까지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계열 자료의 값이 변하는 것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고 시간의 가로축, 관측값이 세로축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forecast horizon을 k라고 하고 t의 시간 동안 데이터를 관측했다고 한다면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t 플러스 1부터 t 플러스 k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에서 룩백 윈도우는 t를 기준으로 윈도우 사이즈인 w 이전의 만큼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타임 시리즈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의 구조와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N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과거의 데이터와 미래의 타겟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RNN의 구조인데 여기서 X는 인풋 레이어의 입력 벡터이고 Y는 아웃풋 레이어의 출력 벡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셀은 히든 레이어의 노드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거쳐 나온 결과값을 아웃풋 레이어에 보내면서 다시 다음의 히든 레이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히든 레이어의 노드 계산의 입력값으로 보내는 신경망입니다. 여기서 셀이 값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전의 타임 스텝에서 히든 레이어의 메모리 셀 출력 값을 다시 자신의 입력 값으로 재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RNN은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력 값을 재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이퍼볼릭 탄젠트에서 나오는 값을 역전파 과정에서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퀀스 앞쪽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는 역전파 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되어서 짧은 시간의 정보만 기억을 하게 되어 이러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합니다. LSTM은 이러한 RNN의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보완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RNN은 한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지만 LSTM은 세 개의 레이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T는 과거 스테이트인 CT-1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인 CT를 만들어주고 ST-1은 XT를 받아서 그 값을 CT-1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LSTM의 핵심은 셀 스테이트인데 그림에서 수평으로 그어진 윗선에 해당합니다. 이 셀 스테이트의 정보를 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게이트라고 불리는 구조에서 제어가 됩니다. 게이트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시그모이드 레이어와 포인트 와이즈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LSTM은 3개의 게이트인 forget 게이트, input 게이트, output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셀 스테이트를 보호하고 제어하며 계산된 값을 출력과 동시에 다음 시점으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넘기게 됩니다. 다음은 LSTM이 조금 더 변형이 된 것으로 GRU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RU는 베네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한 모델입니다. GRU는 업데이트 게이트 그리고 리셋 게이트 두 개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GT, RT, ST 기능을 구현합니다. 리셋 게이트에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과 현 시점의 X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구해줍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로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게이트에서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율을 구해주면 현 시점의 출력값 히든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LSTM과 GRU는 RNN의 베네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면 더 깊은 레이어에서 그레디언트 디케이가 계속 발생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중요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텐션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계열에 대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RNN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처럼 인코더에서 입력 시퀀스를 입력받고 디코더에서 출력 시퀀스를 출력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인코더가 입력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입력 시퀀스의 정보가 일부 손실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텐션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RNN 구조가 없는 트랜스포머에서 데이터의 순서와 위치를 잘 알아낼 수 있는 이유는 포지셔널 임베딩 역할입니다. 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입력값마다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추가해줘서 긴 데이터가 들어와도 에러 없이 인코딩 값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 데이터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준 뒤 연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베이징 에어 퀄리티 데이터셋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1시간마다 측정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싱글 스텝이고 두 번째는 멀티 스텝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타임 스텝은 예측해야 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경우가 싱글 스텝이고 여러 개의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경우는 멀티 스텝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싱글 스텝 프레딕션과 멀티 스텝 프레딕션이 그 프로세스를 나타낸 그림인데 현재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3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싱글 스텝에서 프레딕션 타임 스텝이 1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값은 y-의 t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현재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3이므로 x1부터 x3까지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사용해서 타임 스텝 하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멀티 스텝에서는 프레딕션 타임 스텝이 2라고 가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x1부터 x3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하였고 예측되는 값은 y-의 t 플러스 3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베이징 에어 퀄리티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딥러닝 기반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아키텍처에 대한 리뷰를 진행합니다. 왼쪽의 테이블을 보시면 인덱스로 년, 달, 일, 시간 단위가 측정이 되어 있고 1시간마다 데이터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타겟 데이터는 PM2.5라는 오염의 척도로 사용이 되고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미세먼지 물질을 나타냅니다. 데이터의 피처 값은 총 7개로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특징 값이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구간에 걸쳐 일정하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적용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과 평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2를 보시면 4개의 딥러닝 모델의 입학,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다음과 같이 세팅해 주었습니다. 평가 방법은 MAE와 RMSE를 사용을 하였고 MAE는 실제의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변환한 뒤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고 이 값이 낮을수록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RMSE는 MSE의 루트를 씌운 것으로 실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한 뒤 평균을 구하고 루트값을 구한 것으로 알고리즘이 정답을 잘 맞출수록 RMSE의 값이 작고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Prediction Multiple Time Step Ahead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시간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우선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고정시켰을 때 예측하고자 하는 타임 스텝인 값인 K를 증가시키면 이 타임 스텝이 증가함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Future Time Step에서 이 타임 스텝이 예측하는 단위인데 이게 1hour면 1시간을 예측하는 것이고 2hour면 2시간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한 글씨로 표시된 결과는 동일한 타임 스텝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이 아래는 LSTM, GRU 트랜스포머 4가지 모델을 비교해보면 전체 결과에서 80%가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하려는 타임 스텝이 4시간 이상이 되면 MAE와 RMSE의 값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Different Lookback Window Size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룩백 윈도우 사이즈는 특정한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의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 실험 결과를 요약해 놓은 것인데 결과를 보시면 싱글 스텝 프레딕션에서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1일부터 16일까지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포머의 결과는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4 이상일 때부터 성능이 다른 모델보다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어텐션 기반의 방식의 장점과 같은 맥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U와 LSTM의 결과는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작을 때 RNN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이것은 RNN보다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글 스텝 프리딕션에서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RNN보다 LSTM과 GRU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트랜스포머는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커질수록 4개의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지만 반면에 트랜스포머의 결과만 봤을 때는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스텝 프리딕션입니다. 앞에서 본 결과는 싱글 스텝으로 룩백 윈도우에 따라 K가 1인, 즉 1시간을 예측했을 때 결과를 보았다면 이번 멀티 스텝에서는 K가 1일 때, 그리고 2일 때, 3일 때의 결과를 봅니다. 아래 그래프는 4개의 모델 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트랜스포머의 그래프입니다. 왼쪽이 예측값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에러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왼쪽의 예측값을 보시면 빨간색이 실제의 값이고 파란색은 K가 1일 때, 주황색은 K가 2일 때, 초록색은 K가 3으로 타임스텝인 값인 K에 따른 예측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과로는 초록색, 즉 K가 3일 때 실제값과 그래프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다른 모델에 비해 어느 정도 유사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주황색은 초록색 선보다 실제값과 거의 유사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초록색 선을 보시면 오류값이 다른 선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 컨클루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다른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더 먼 미래를 예측할 때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LSTM과 GRU는 RNN보다 단기 예측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싱글 스텝 프레딕션, 즉 타임 스텝 하나를 예측할 때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는 24시간을 예측할 때 성능이 좋았다는 것과, 멀티 스텝 프레딕션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48시간 혹은 96시간일 때 성능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멀티 스텝 프레딕션에서 4가지 모델 중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가장 좋았고, 싱글 스텝 프레딕션 경우에는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길수록 성능이 좋았으며, GRU나 LSTM은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짧을수록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실험 과정에서 타임 시리즈 예측의 실험 방법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RNN, LSTM, GRU 트랜스포머 각각의 모델을 공부하면서 RNN을 통해 좋은 결과와 모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통해 RNN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없애고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의 한정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한 데이터셋에서 7개의 피처를 사용했는데 타임 스텝에 따라 어떤 변수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며 타임 시리즈의 특성인 트렌드와 시즈널리티, 사이클과 같은 특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